저는 연애 3년을 하고 재작년 3월에 결혼을 했지요. 그런데 남편 직업상 출장이 많은지라 한 달에 집에 들어오는 날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누구처럼 신혼초인데 단란한 가정을 꾸미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도 너무나도 싫고 남편의 직업도 너무 싫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을 안 하는 건데 하고 후회까지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길래 그러냐고요. 토목회사 다녀요. 올 초에 신랑이 보름 정도 경남 통영으로 출장 갔을 때 일이에요. 저녁 8시쯤 되었을 거예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더니 가슴이 답답하고 팔 다리가 뻐근해서 집 앞 공원에 산책을 나갔다 집에 들어오는 길에 시원한 맥주나 한잔하고 자려고 가까운 마트에 들러서 맥주랑 안주거리를 사들고 계산대 앞에 서 있는데 옆집 아저씨도 소주랑 라면을 사들고 제 뒤에서 계산하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아저씨가 먼저 제 어깨를 툭툭 치면서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저기요. 천이로 사시는 분 맞으시죠? 아내, 안녕하세요. 이 야심한 시각에 무섭지도 않나. 여자 혼자 술을 다 사러 나오고 혹시 혼술이라도 하시려고요. 어머, 아저씨가 저 혼술하려는 건 어찌하셨어요? 하하하. 계산대에 캔맥주가 딸랑 하나잖아요. 아저씨, 보기보단 눈썰미가 좋으시네요. 저희 신랑은 요즘 출장 가서 집에 혼자 있거든요. 운동 갔다가 목도 마르고 요즘 불면증에 잠도 안 오고 해서 딱 한 잔만 하고 자려고요. 그래요. 저도 혼술하려 했는데 밖에 날씨도 좋은데 그럼 우리 공원 벤치에서 같이 한잔 할래요. 평소는 인사만 하고 지내던 친분이 거의 없던 사이였기에 단 둘이서의 술자리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서글서글한 인상의 겉모습은 거의 50대 배불뚝이 아저씨처럼 보이는데 자기도 나랑 비슷한 처지라며 총각이라고 하더군요. 그 말 듣고 나도 모르게 빵 터졌죠. 한참을 웃었네요. 그러면서 아저씨, 제가 아무리 순진해 보여도 그런 농담은 하시는 게 아니라고. 한두 번 갔다 오신 거 아니냐고 한참을 웃었죠. 그러자 아저씨가 장가 한 번 못 가본 총각한테 무슨 그런 실례되는 소리냐고 하길래 친하지도 않은데 오버스런 드립을 쳤구나 싶었죠. 그래서 아저씨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는데 오늘 같이 술 친구 해주면 사과를 받아준다고 해서 한잔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외모가 제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워낙에 매너도 좋고 말도 재미나게 해서 나도 모르게 호감이 가더라고요. 한잔하면서 서로에 대해 한 가지씩 물어보기 시작을 했죠. 아저씨는 정말 돌싱이에요. 아님 진짜 총각이세요. 내가 그것에 꽂혀서 몹시도 궁금해하자 그 남자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올해 46살이면서 아직 미혼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나보고 주변에 좋은 여성 있으면 소개팅이라도 시켜달란다. 그때만큼은 아저씨가 너무 진지하게 멘트를 쳐서 마땅한 사람이 있으려나 한번 찾아보기는 할게요. 라고 했다. 근데 아저씨, 그 나이에 미혼을 바라시는 건 아니시죠? 내가 총각이니 미혼이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죠. 새댁나 사실 많이 급하니깐 아무나라도 하나 소개시켜줘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릴 때부터 여자 보는 눈이 꽤 높았는데 어찌하다 보니 결혼적 연기를 놓쳐버렸다고 했다. 저기 새댁은 처녀 때 어땠어요? 남자들한테 엄청 인기 많았을 것 같은데. 아니요, 그냥 순수하고 공부밖에 몰랐는데요. 호호. 겉으로 보기엔 전혀 그래 보이지 않는데. 간만에 낯선 사내와 나란히 맥주 한잔하니 기분이 꽤 좋아졌다. 은옥 씨는 언제 봐도 예쁘세요. 어머, 그래요. 고마워요. 근데 아저씨는 저를 몇 번이나 봤다고 볼 때마다 이뻐 보인단 말씀을 하세요. 새댁, 재작년 3월에 결혼하고 이사 들어왔잖아. 어머나, 그런 것까지 기억하세요. 혹시 스토커나 진작부터 저한테 관심이 있으셨던 건 아니셨고요. 뭐야, 처음 볼 때부터 돌싱이라며 못 믿더니 이젠 스토커 취급이네. 아저씨, 농담이에요, 농담. 근데 진짜 만나는 여자 없으세요? 진짜로 없다니깐요. 그럼 어떤 스타일의 여성분을 좋아해요? 나야 은옥 씨 같이 매력적인 여자라면 당장이라도 만나지. 어머나, 아저씨가 장가 못 간 이유가 있으시네요. 정말 눈이 높으세요. 난 그래도 진심이야. 은옥 씨가 정말 유부녀만 아니었다면 당장 대시라도 해봤을 텐데 아쉽지 뭐. 그때부터 분위기가 점점 더 화기애애해지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누다가 각자 집으로 들어가고 헤어졌어요. 며칠 뒤 아저씨에게 연락이 왔더군요. 그날 그 장소에서 맥주 한잔 하자고. 그렇게 단둘이 공원에서 만나 한 잔씩 하는 날이 반복되다 보니 어쩜 서로 친하게 지내라는 운명일지도 모른다는 아저씨의 농담에 오빠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 지낸 지 2달쯤 지났나. 신랑이 바람을 피우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혼을 한 해 만에 싸우고
한 달여 정도 친정집에 가 있다가 신랑이 2번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과 각서까지 쓰겠다고 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마침 옆집 아저씨에게 그동안 연락이 잘 안 돼서 걱정 많이 했다는 카톡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간만에 술이나 한잔 하자고 해서 만났는데 막상 아저씨 얼굴을 보니 그동안 신랑 때문에 마음 고생했던 게 떠올라서 눈물이 와락 쏟아지는 거예요. 그동안 있던 얘기들을 한참 동안 나누다가 내가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니깐 아저씨가 옆으로 다가와 위로를 해주는데 신랑이랑 예전처럼 지낼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했더니 걱정 마라, 다 잘 되거라고. 이혼하면 자기한테 오라고 언제든지 환영한다는 말에 그날 누가 먼저랄 거 없이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34살의 전업주부입니다. 27살의 남편을 만나 3년 조금 넘게 연애하고 결혼 생활 한지는 고작 3년 차이고 아이는 없는 상태입니다. 친구 오빠의 소개로 만나 알게 되었고 신랑이랑 나이 차는 3살입니다. 당시 남편에겐 5년 넘게 만나던 여자친구가 있었기에 저랑은 그냥 알고 지내는 오빠, 동생 사이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 오빠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피로연애도 따라가게 되었는데 제가 술이 너무 많이 취해서 지금의 남편이 저희 집까지 바래다 주게 되었고 평소 신랑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기도 했고 술 기운에 그만 제가 오빠 많이 좋아해요. 이렇게 고백을 했고 신랑도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사고를 치고 말았고 그렇게 수개월간 몰래 만나오다 신랑이 저랑 환승연애를 하게 된 겁니다. 매일 만나서 만난 거 함께 먹으러 다니고 주말이면 드라이브도 하고 참 행복한 나날을 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신랑의 전 여친이었습니다. 우린 아직 완전히 헤어진 것이 아닌데 너도 알고 있느냐? 며칠 전에도 만나서 함께 있었다. 헤어지긴 했지만 계속해서 만나고 있다. 혹시 우리 이런 관계 알고 있었느냐? 우린 그동안 쌓은 정 때문에 완전히 헤어질 수는 없다. 너 때문에 우리 사이가 멀어진 거다. 대강 그런 내용이었고 제가 대꾸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 오빠에게 말했어요. 이게 어찌 된 거냐고. 자꾸 연락이 와 귀찮게 해서 딱 한 번 만난 거다. 정말 아무 사이 아니다. 그 여성분께 어떻게 말했는지 모르지만 그날 이후부터 다시는 연락이 오질 않았습니다. 이후 오빠는 제가 혹여 상처를 받았을까봐 전전긍긍하며 더욱더 잘해주었죠. 그리고 저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고요. 그런데 넉 달 전부터 남편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 새벽에 들어오고 옷에 신경도 안 쓰던 사람이 새 옷을 사입고 오고 수상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지갑과 핸드폰을 항상 감추게 일쓰고 출장이 잦아 집에 오면 늘상 피곤하다던 사람이 갑자기 볼링 동호회에 가입을 해서 날마다 볼링장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우리 집 하숙생이냐고 했겠습니까? 여자의 직감으로 수상하게 생각하고 핸드폰을 뒤졌지만 핸드폰은 깨끗했습니다. 남편의 수상함을 느꼈지만 확인할 길이 전혀 없었는데 추석 연휴에 모처럼 친정집에서 다 같이 모여 놀고 있는데 남편 핸드폰으로 문자가 오길래 옆에서 살짝 봤는데 카드 긁었을 때 오는 문자 같더라고요. 신랑은 계속 나랑 있었는데 왜 카드 승인 문자가 온 거지? 다음 날 남편 카드를 모조리 확인하게 되었고 정말 세상이 무너진다는 느낌이 이런 걸까요? 나 몰래 만든 신용카드를 바람난 여자한테 주었더군요. 카드 내역 대부분이 그 여자를 위한 배달음식, 이마트에서 구입한 생필품들. 수개월간 카드 내역서는 그렇게 사용되어져 있었습니다. 반년 넘게 바람을 피우고 다녔던 겁니다. 저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비싼 고기에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명품 브랜드. 더더욱 놀라게 된 건 불륜 상대가 바로 결혼 전 사귀었던 그 여자친구랍니다. 신랑이랑 헤어지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갔다가 작년에 이혼하고 우리 남편에게 연락해서 계속 보고 싶다고 했답니다. 더 자세한 건 말해주지도 않고 남편은 절대 바람 피운 건 아니라며 절 피하기만 했죠. 대신 잘못했다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한 번만 더 용서를 해달라고 빌기만 했습니다. 결국 우린 이혼을 하지 않기로 하고 같이 사는 길을 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먼저 그 여자분께 상처를 줬으니 지금 제가 돌려받는 거다 생각하고 참고 살기로 했죠. 그런데 이제 남편에게 믿음이 안 갑니다. 부부 사이는 더욱 소원해져 가기 시작을 했고 하루하루 고통 속에 지내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옆집 아저씨에게 연락이 와서 술 한잔하다 깊은 사이가 되고 말았네요. 아저씨는 늘 저를 아끼고 친구처럼 편하게 대해줬고 남편과는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면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요즘 아저씨가 왜 이리 좋은 걸까요? 우리 신랑도 아저씨 반만큼만 해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란 생각이 자꾸 듭니다. 솔직히 이젠 남편이 설레지도 않습니다. 더군다나 남편이 바람 피운 사실을 알게 되고부터는
부부 사이는 멀어질 대로 멀어져 지금은 각방까지 쓰고 있는 상태에 아저씨가 저에게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져갈 수밖에요. 우울하던 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줬고 눈을 뜨고 감을 때까지 자꾸 생각이 납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